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오늘은 너무나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도 얘기했나? 천만쌤이 오늘이 귀 빠진 날입니다. 귀 빠진 날. 귀가 빠졌다. 좀 표현이 이상하나? 하여튼 귀 빠진 날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즐겁고 오늘 아침 제가 차 안 먹는데 아침에는 제가 미역국을 한번 먹을 것 같아요. 하여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 말수가 적은 사람들, 말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유독실이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다. 왜 매력적일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데 유독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이 매우 깊어요. 생각이 매우 깊고 그 내면이 아주 단단하다는 겁니다. 내면이 단단하다. 그래서 말수가 적은 이유는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신중하게 자신의 말을 고르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는 약간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독차지하는 법이 없어요. 상대의 말을 듣는 것에 더욱더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말수가 적은 이들이 신뢰를 얻는 까닭은 이 경청하는 자세랑 예쁜 말 그 습관이 어우러져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편안하고 존중받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요란한 빈소리 같은 사람보다는 이 말수가 적고요 생각이 깊은 이런 사람들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상대의 사람 매력이 어느샌가는 나에게도 이제 깊이 물들어 가지고 나 또한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말수가 적어야 한다. 저도 말수가 적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지진에 따라 가지고 마이크론의 공급 차질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랍니다. 반사이익. 제발 반사이익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수요가 급격히 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2분기 실적 그 개선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업계에 따르면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그 마이크론뿐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도 이 모바일의 그 D램의 그 견적 발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진에 따른 D램 공급 차질이 이제 D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대만은요 마이크론의 주요 연구개발과 그 생산 기지예요. 작년 매출 가운데 대만 비중이 17.4%로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영구적인 피해를 본 공장 시설과 그 반도체 제조 정비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2분기 생산 물량이 4에서 한 6% 정도 빚을 수 있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야.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이은 세계 3위 D램 업체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45.5%, 하이닉스 31.8%, 마이크론 19.2%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모바일 D램의 계약 가격이 3에서 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이 서버용 D램의 경우 마이크론 첨단 제조 공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포스에서는 마이크론 서버용 D램 판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이 정확한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이제 덧붙인 거죠. 마이크론은 D램 등 2분기 고정가를 전분기 대비 25% 이상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두권 한국 업체들의 향후 실적도 더욱더 탄력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D램뿐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죠. 한 축인 낸드 플래시가 급격한 수요 회복을 보이는 것도 이 메모리 기업 실적의 기대 요인입니다. 업계 1위인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공급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웨스턴 디지털은 최근 주요 고객사의 올해 2분기 SSD죠.
SSD 제품의 공급과 인상 방침을 통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낸드 점유율 14.5%를 차지한 업계 3위더라고요. 삼성전자가 36.6%죠. 하이닉스는 21.6%, 이어서 웨스턴 디지털인데 하여튼 삼성이 1등입니다. 하이닉스는 2등이고 이 웨스턴 디지털이 낸드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은 생성형 AI 열풍으로 예상보다 서버형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이 주문 변경 시에 그 리드 타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의 경우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도 반사 이익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대만의 TSMC의 공장은 지난 8일부터 정상 가동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현지 업계에 따르니까 지진으로 손상을 입은 웨이퍼가 12인치 기준 61만 6천 개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대만 업체들의 월 평균 웨이퍼 투입량은 투입량 그 가운데 약 4.3%가 이제 피해를 입은 거라고 좀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TSMC는 앞서서 1999년 대만 지진하고 21년 대형 화재로 인한 정전, 22년은 화롄 지진 때도 만들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대만과 중국 매체들은 이미 6천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향후 수주전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피해 규모랑 관계없이 고객사의 공급처, 이 다변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현재 최선단인 3나노 이하 공정은 전 세계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만이 가능하더라.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멋집니다. 우리 삼성전자 잘 할 거라고 보여져요. 요즘에는 한국 스마트폰이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연예인이 한 얘기예요. 보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잘 나오더라. 셀카는 아이폰이다. 이렇게 통했던 인식이 요즘 달라진다고 합니다. 원래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셀카 촬영용으로 삼성 갤럭시 제품을 추가로 구매했다는 그런 유명인의 그 사용 후기가 이제 나올 정도예요. 이 젊은 층 사이에서 애플 선호 현상이 뚜렷한 상황인데 삼성이 카메라 기능을 앞세워가지고 애플의 쏠림을 만회할 수 있을지 이제 관건입니다. 실제 삼성 갤럭시 카메라 성능에 후한 점수를 주는 사용 후기는 잇따르고 있어요. 최근에는 해외 IT 매체죠. 테크레이더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그 계기일식이에요. 계기일식을 주요 카메라로 촬영한 평가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테크레이더는 삼성전자하고 그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23 울트라랑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 구글의 픽셀 8 A 프로로 각각 그 계기일식을 촬영을 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지 않고 셔터를 누르는 방식으로 계기일식 장면을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를 보니 테크레이더는 우승자를 뽑아낸다면 당연히 갤럭시 S23 울트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S23의 울트라의 10배 광학줌 덕분에 일치 장면을 가깝게 찍을 수 있었고 노출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더 쉬웠다. 그런 평가 이유를 밝히기도 했죠. 최신 스마트폰의 S24 역시 카메라 기능 효과를 아주 톡톡히 봅니다. 전세계 사용자 리뷰를 집계한 그 퍼펙트랙 보고서에 보면은 삼성 갤럭시 S24 기본 모델 사용자의 만족도가 91%예요. S24 울트라의 만족도는 88%입니다. 반면에 아이폰 15 시리즈의 경우 기본형 만족도 76%, 플러스는 77%, 프로하고 프로맥스는 74%로 각각 조사가 됐고 결과적으로 삼성 갤럭시에 대한 사용 만족도가 애플 아이폰보다 높은 셈이라고 하죠. 무엇보다 S24 제품의 카메라 기능이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실제 S24에 대한 구글 리뷰에는 5천만 화소 5배 광학줌을 통해 가지고 화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10배 줌에서도 화질 저하가 없다. 그런 평가가 줄을 이었죠. 갤럭시하고 갤럭시 울트라 모델의 줌 기능이 입소문을 타다 보니 공연장의 필수템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추세예요. 줌 기능으로 먼 무대의 그 위 가수까지 가깝게 볼 수 있게 되면서 10대하고 20대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그 가수의 이 공연을 보러 가기 전에 갤럭시 울트라 제품을 대여해가는 그런 공연 문화가 생겨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해외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죠.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무대를 S24 울트라로 촬영한 그런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S24 울트라 모델에는 유명 아이돌 아이브의 무대를 줌으로 촬영했죠. 촬영한 그런 영상도 뜨거운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상당히 좋은가 봅니다.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울트라 모델.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이 이어지다 보니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현재 금리 불안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삼성전자는 18일째 외국인 순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누적 순매수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 전반에 강세를 리드하는 모양새인데 12일날 마켓포인트에 보니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639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지난달 19일 이후 18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기관이 1679억 정도 규모의 순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0.48% 내려가지고 83,700원에 머물렀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그 중심의 수급 유입을 재확인했고요. 삼성전자뿐 아니라 하이닉스에도 227억 정도 규모의 매수가 발생해가지고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그 마이크론하고 226억 규모 계약을 체결한 그 한미반도체 전날에 이어서 강세를 이어가고 110억 정도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위험자산 그 선호 심리가 위축이 됐으나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외국인 수급의 유입을 끌어당기는 모양새입니다. AI 반도체 그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망이 되면서 관련 종목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테마에 집중되다 보니 그 섹터의 강세 흐름도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약보합세를 기록 중에 있으나 업황 사이클 기대감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보니까 주요 반도체 종목을 추종하는 그 KRX 반도체 지수가 0.47% 정도 상승을 했어요. 0.47%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그 지수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침체됐죠. 증권가에서는 그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하고 DDR5 등 그 AI 반도체 중심의 신규 투자랑 그 범용 반도체 생산 라인의 선단 공정 전환 등에만 집중한 결과 2분기 현재 기존의 그 레거시 디램하고 낸드 생산 능력이 자연스럽게 이제 축소돼 가지고 공급 부족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대중화를 위해서 AI 반도체는 전성비와 가성비를 동시에 갖춘 그 출원형 AI 반도체, 즉 주문형 반도체로 뭔가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CPU, GPU, NPU 상관없이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그 메모리 반도체랑 파운드리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이 아니고 가장 싼이죠. 가장 싼 AI 주식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가장 싸다. 일단 HBM 1등, 하이닉스, NPU 디자인하우스 1등, 가온 칩스 등은 AI 반도체 골드러시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증권사에서. 하여튼 삼성은 가장 싸다. 이 반도체 종목의 강세에 반도체 ETF 역시 상승 여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도체는요, 장기 가격 모멘텀 상위 테마인 혁신 기술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의 그런 기술의 기본이다. 그래서 국내외 반도체 ETF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 비중이 높은 반도체 ETF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ETF도 요즘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니다 싶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분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